안녕하세요. 지금 앉아있을 체력조차 없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JLPT 없이 오사카 교환학생 갔다 온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LPT 없이 교환학생을 갈 수 있다고? 무리가 아니었다. 썰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딱 한창 교환학생 시즌이거든요. 저도 작년 이제 4월부터 교환학생을 했었고 일본은 학기가 4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출국을 준비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미루다가 1년 뒤인 지금 영상을 찍는. 일단은 제가 왜 교환학생을 마음먹게 됐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둥. 바로 일본을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딱 20살이 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해외여행 같은 거를 못 가다가 일본이 제일 가깝고 가기가 좋잖아요. 근데 일본이 제일 그게 늦게 풀렸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일본이 풀렸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오사카에 가게 됐었어요. 진짜 여행도 재밌고 일본인 친구도 생기고 너무 좋았는데 제가 일본어를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재미는 있었는데 일본어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이거를 재밌게 다녀올 수 있었는데 그거를 좀 못 누린 것 같아서 아쉽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일본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갔다 와서. 그리고 2023년 6월에 또 도쿄를 갔다 왔는데 너무 더웠지만 그래도 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인 친구도 있으니까 계속 연락을 하게 되니까 또 2024년 2월에 여행을 오사카로 또 갔다 왔어요. 오사카랑 교토랑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되게 오래 가서 4박 5일인가 갔거든요. 되게 좋은데 여행을 가면 뭔가 혼자 퀘스트를 하고 오는 느낌이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일본은 여행으로 그냥 안 가고 싶다. 일본에 살아보고 싶다. 여유롭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퀘스트 깨듯이 5일 안에 다 채워서 가려고 하니까 뭔가 여행이야 힐링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느낌? 보는 거 너무 좋은데 그냥 보고 여기도 가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으니까 그거를 다 우겨넣으니까 좀 물론 너무 좋았지만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이거를 일본에서 유끌이 살면서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2024년 2월이었어요. 그때 이제 3학년 2학기를 시작하게 되는 때였거든요. 억학기로 제가 복학을 했었어가지고 2024년 3월에 제가 3학년 2학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기회는 4학년 1학기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막학기는 교환학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학기를 가려면 2024년 8월에 교환학생 신청을 해서 만약에 된다면 그 다음 학기 2024년 9월은 휴학을 하고 2025년 3월에 복학을 해서 교환학생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문제가 뭐냐? JLPT 없었어요. JLPT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2023년 2월에 일본어 공부를 시작한다고 마음 먹었잖아요. 했겠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넌 젠젠 하지 않았어. 그래서 2024년 8월에 교환학생 가려면 어쨌든 JLPT가 있어야 되는데 시험이 2024년 7월이고 그때는 2024년 2월이었고 5개월 남은 상태에서 N2를 응시 신청을 했는데 제가 그때 3학년 2학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학과가 졸업을 하려면 졸전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제가 졸업 전시를 딱 준비하고 있었고 엄청 하는 게 많았어서 좀 그 일본어 공부는 좀 뒷순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한 거는 일본어 부전공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졸업을 해야 돼서 포기를 했는데 일본어 부전공을 시작했어요. 왜냐면 일본어 부전공을 시작하면 어쨌든 성적을 못 받더라도 강제적으로 제가 일본어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뭐 부전공이라 해봤자 저 한 학기밖에 안 하긴 했는데 그렇게 부전공을 시작한 상태에서 학기를 다니게 됐는데요. 제 졸전에 뭐 동아리에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부전공 수업으로만 듣고 따로 제가 공부를 거의 못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졸전이 끝나고 벼락치기를 했지만 일단 부전공 수업의 내용이 N2 수준의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었거든요. N2랑 N3랑 레벨 차이가 좀 심해요. 심한 거 다 아시죠? N2 수준의 제가 그거를 가지지 못한 채 JLPT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JLPT 결과가 토익처럼 빨리 나오지 않아요. JLPT는 진짜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JLPT 결과가 나지 않았는데 그 교환학생 공고가 올라온 거예요. 나름 찾아가지고 읽지마 써서 지원서를 냈습니다. 지원서를 냈는데 면접이 바로 오라는 거예요. 저가 그때 JLPT가 없었는데 N2가 없었는데도 지원 그거를 보러 오라는 거예요. 면접을. 그래서 되는 건가 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일본어 부전공을 할 때 같은 수업을 들었던 친구를 만난 거예요. 저보다 훨씬 후배까지는 아니고 후배.
심지어 저랑 같은 학교를 썼었거든요. 일지망으로. 근데 저한테 N2 있으신 거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래서 또 그날이 JLPT 합격 발표 전날이었어요. 아니면 그날 오후에 나오는 거였나? 아무튼 그랬거든요. 그냥 당연히 없으면 지원을 못하니까 네, 이지를 하고 들어가서 같이 면접 보고 나와서 연락처로 교환까지 하고 바이바이 했는데 합격자 명단이 나왔는데 당연히 제가 없었죠. 그 친구는 붙었더라고요, 그 학교에. 그래서 당연히 제가 없었고 며칠 뒤에 메일까지 온 거예요. 그 JPT나 JPT 600점 이상이었나? 그게 있어야지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안 될 것 같다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수긍을 했어요. 수긍을 하고 그게 8월 말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한국 학교는 9월부터 학기가 시작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면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취준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근데 등록금 혹시 안 냈어요. 왜냐면 제가 이게 억울한 거예요. 저희 학교는 JLPT N2랑 N1 아니면 JPT 600점 이렇게 있어야 고등학생을 보내주는데 다른 학교는 N3만 있어도 보내주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는 N2는 떨어졌지만 N2가 10몇 점 부족해서 떨어졌거든요. 물론 많이 부족하긴 해. 많이 부족하긴 한데 그때 생각했을 땐 저는 아무튼 N3 정도의 수준 됐단 말이에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다른 학교는 N3만 있어도 교환학생 보내주는데 내가 이걸 못 가? 너무 억울한 거야. 억울하진 않았어, 솔직히. 억울하진 않고 그냥 N2만 있었으면 솔직히 이렇게 그럴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조금 억울보다는 한번 시도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매대학 목록에 있잖아요. 목록에 있는 대학교에 하나하나 다 들어가 봐서 교환학생 자격 같은 걸 봤어요. N3부터 받아주는 학교를 목록을 싹 해서 국제처에 메일을 드렸거든요. 아, 이런 학교는 JLPT N3부터도 되는데 제가 N3 정도의 수준 되는데 그거 안 될까요? 되게 정중하게 써서 국제처에 메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계속 다녔어요. 왜 제가 학교를 다니냐? 9월 6일까지 제가 휴학 신청을 하면 등록금 100% 환불해주는. 물론 등록금 안 내고 다니고 있긴 했거든요. 왜냐면 등록금도 나중에 낼 수 있잖아요. 등록금을 안 내고 휴학 신청 기간까지는 일단 등록을 해놨었거든요. 추상 신청도 하고 다니고 있는데 9월 2일인가 3일에 저희 학교에서 메일이 온 거예요. 말씀하신 학교는 안 될 것 같고 오사카 경제법과대학은 어떠세요? 오사카 경제법과대학은 될 것 같아요. 이양이 있으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오사카 경제법과대학? 저는 IT 쪽이거든요. 경제법과대학? 제가? 그래가지고 한번 후기를 찾아봤어요. 왜냐면은 아무튼 보내주시는 게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후기는 찾아볼 수 있잖아요. 제가 가릴 게 없지만 아무튼 후기는 찾아볼 수 있잖아요. 후기를 찾아봤는데 2018년 후기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봤는데 진짜 무슨 거의 악플, 키보드 머리역급으로 악플을 진짜 겁나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심각하다, 가지 말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는 어쨌든 선택지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냥 가야겠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2018년이면은 저는 그때 되게 최근 같았거든요. 그때 2025년에 제가 가게 되는 거였으니까 2025년에서 2018년? 7년 동안 바뀐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저희 학교에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교에서도 또 허가를 해줘야 돼. 근데 그때 이제 9월 3일에 제가 그 메일을 받았으니까 9월 6일까지 휴학 신청을 해야 되는데 상대교가 언제 대답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대교한테 제가 직접 메일을 했어요. 저는 어디 대학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혹시 제가 JLPT가 없는데도 교환학생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그날 오후까지도 연락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급한 거죠. 왜냐면 그때 9월 5일이었어요. 다음날까지 저는 휴학 신청을 해야 되는데 메일이 안 오니까 너무 답답해서 제가 국제전화로 그 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휴학 등록금을 낼 수 없었어요. 국제전화 진짜 태어나서 처음 걸어보는데 국제전화로 막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하지메 마시테 그때 팝하고 돌린 거 막 이렇게 보면서 하지메 마시테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진짜 말씀하시는 거 거의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냥 데키마스 이 정도? 노그라이 카이와 데키따라 뭐 다이지부 됐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셨거든요. 이 정도 수준에 할 수 있으면 괜찮다 라고 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거의 못 알아들었는데 아리가토지마스 이렇게 하고 제 귀로 어쨌든 제 귀로 오케이 사인 받았으니까 바로 휴학 신청하고 바로 학교에 살던 방 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제가 JLPT 없이 교환학생을 가게 된 썰입니다. 거의 기세로 밀어붙인 교환학생이었어요. 어쨌든 가기 전에 JLPT 있으면 좋잖아요. 12월에 또 신청을 했어요. 12월 거는 무조건 붙자. 제가 됐겠습니까? 제가 됐겠냐?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교환학생을 가려면 또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9월에 이제 한 달 단기 알바를 하고 1월 12월에 미래낼 경험이라는 거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공부하기 싫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제가 그때 한 게 이거 광고 아닙니다. 진짜 절대 광고 좀 주세요 제발. 저 광고 좀 주세요. 그 시험 2주 전부터 헬로우톡을 시작했어요. 왜냐면 책을 펴서 공부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2주 전부터 헬로우톡 시작했다. 그게 진짜 도움이 돼요. 저는 솔직히 일본어 공부 거의 헬로우톡을 했고. 근데 여러분 제가 붙었을까요? 그때 한 몇 점 모자라서 떨어졌지? 6점인가 4점인가 모자라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JLPT 봐서 그거는 붙었습니다. 심지어 청해 만점으로 붙게 됐습니다. 아무튼 거의 청해빨로 성공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난관이 있었는데 제가 가는 오사카 경제국가대학이라는 학교에 기숙사가 없어요. 그래서 교환학생은 이제 그 학교가 부동산이랑 따로 계약을 해서 구해주는데 그 처음에 모집 공고가 올라왔을 때 월세 60만 원 정도, 50에서 60 정도라고 했거든요. 오케이 했는데 갑자기 이제 방이 확정됐습니다 이러면서 연락이 왔는데 거의 4달하고 1주 사는데 400만 원인가? 그렇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한 금액이 다른데요? 라고 제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메일을 써서 허가를 구한 뒤에 쉐어하우스를 따로 구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이츠지 부동산이라는 곳에서 구해서 갔다 왔거든요. 7명인가 7명 있었는데 저까지 2명 한국인이었고 나머지는 거의 일본인의 뭐 대만인, 홍콩인 한 명이었나? 근데 저는 물론 학교에 기숙사가 있으면 그게 정말 베스트예요. 그게 돈이 제일 안 들고 그게 베스트인데 만약에 집을 구하지 못할 경우 쉐어하우스에 사시는 것도 적극 추천입니다. 기세로 몰아붙인 교환학생 후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JLPT도 없이 일본 교환학생 같아서 잘 살았니? 저는 너무 잘 살았습니다. 왜냐면 헬로톡이라는 거에 제가 빠져서 11월 말부터 가기 전까지 3월까지 계속 헬로톡으로 일본인들이랑 대화하고 그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늘은 상태에서 갔어요. 물론 가서 당연히 못 알아들었죠. 그게 몇 달 만에 이렇게 다 들을 수 있으면 제가 일본인이죠. 인정하시죠? 왜냐면 가면은요 헬로톡에는 거의 젊은 사람만 있잖아요. 근데 가면은 생각보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점원분들이 많으시니까 정말 알아듣기 어려워요. 심지어 오사카는 사투리가 있습니다. 오사카는 사투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사카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투리를 쓴 사람이 많아요. 그 와카라나이를 와카라헤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오사카뿐만 아니라 도쿄 사람 이외에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사투리를 쓰는 것 같거든요. 근데 헬로톡으로 메시지하고 전화할 때는 사투리를 거의 안 쓰니까 심지어 저는 진짜 후회되는 거는 그 12월부터 3월까지 헬로톡을 하는 기간에 오사카 친구를 사귄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진짜 제일 후회되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이상하게 저한테 오사카 사람한테 연락이 안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아쉽다 그건. 여러분은 지금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헬로톡 켜셔서 만약에 나고야로 교환학생 가시면 나고야 친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요. 삿포로로 가시면 삿포로 친구를 찾으시고 후쿠오카로 가시면 후쿠오카 친구를 찾으시고 도쿄로 가시면 도쿄 친구를 꼭 찾으세요. 제발 진짜 이거는 완전 팁입니다. 저는 가서는 헬로톡 거의 안 하긴 했는데 이게 가끔 키면 메시지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가 와 있는 여성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 사귀었지? 제 헬로톡으로 그래도 꽤 많이 2명 정도? 너무 적다. 2명? 2명 정도 여자분들이랑 3명 정도? 3명 정도 같이 만나서 놀고 스레드 여러분 또 스레드 두 번째 마밤 스레드를 적극 활용하세요. 스레드를 전 오사카에서는 일본인이에요. 후보는 보고 있는데 한빈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글이 올라왔을 때 제가 DM을 해서 만난 언니랑 지금 꽤 많이 만났거든요. 한국에 자주 와가지고 한국에서도 많이 보고 심지어 저랑 같은 아이돌 좋아해가지고 그 언니도 많이 만났으니까 여러분도 가시면 꼭 헬로톡이랑 스레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회화는 무조건 연습을 하시고 가시죠. 근데 이걸 안 해서 갔으면 너무 재미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JLPT 없이 교환학생 갔는데 무리가 아니었다?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말만 통하면 가능해요. 교환학생 준비로 많이 힘드실 텐데 다음에는 교환학생 꿀팁, 일본 생활 꿀팁, 뭐 좋았던 점, 나빴던 점 뭐 이런 거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